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킹입니다. 제 영상 중에 이제 21만 조회수를 넘긴 영상이 있습니다. 네, 바로 배떡 로제 떡볶이 영상이에요. TV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소개를 하면서 배떡 로제 떡볶이가 엄청 이슈가 됐었죠. 지금은 원조 분쟁 때문에 또다시 이슈가 됐지만 말이죠. 그 영상이 조회수가 높다 보니까 구독자도 늘어나고 대형 유튜버에게 지저분한 견제를 받기도 하고 또 제 영상 대사를 그대로 표절한 영상이 나오는 등 어쨌든 참 이래저래 과분하게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고마운 영상이에요. 얼마 전에 이 배떡 로제 떡볶이 영상 댓글 중에 이 소스를 가지고 찜닭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한 분이 계셨었어요. 당시에는 이 소스가 너무 찜닭과 거리가 있어서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소스로 찜닭을 만드셨다는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분 말에 따르자면 상당히 맛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소스로 각을 잡고 찜닭을 만들면 어떨까 궁금해졌어요. 네, 오늘은 배떡 소스를 활용해 찜닭을 만들어 볼 건데요. 찜닭은 엄연히 떡볶이와 다르죠. 게다가 이 소스의 원래 정체는 일반적인 떡볶이 소스와도 거리가 있으니 이걸 사용하게 되면 한식인 찜닭이라기보다 사실상 퓨전 치킨 요리에 가까워질 텐데요. 사실 배떡 로제 떡볶이 레시피 자체는 찜닭 같은 깊은 맛을 내는 음식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떡 로제 소스의 레시피를 이용해 찜닭을 하려면 떡볶이 소스에 사용된 레시피에서 약간의 개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배떡 로제 떡볶이 소스를 이용해 찜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찜닭을 하기 위해 물이 담긴 팬에 닭 1kg짜리 한 마리를 넣어줬어요. 이 상태로 닭이 완전히 익도록 끓여서 익혀진 닭과 만들어진 육수도 사용할 겁니다. 닭을 삶는 동안 재료를 손질해 볼게요. 찜닭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감자를 잘라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로 자르시면 됩니다. 지난번 두찜 로제찜닭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전 그 로제찜닭이 별로였어요. 물론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식 양념에 크림을 사용하는 게 너무 언밸런스한 게 싫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토마토 소스 베이스니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파 역시 감자와 비슷한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사실 양파, 감자 이런 건 넣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이 요리는 나름 찜닭이잖아요. 찜닭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재료는 넣어주고 싶었어요. 당근도 역시 감자와 같은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이런 재료들은 너무 두껍게 썰으면 익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얇게 자르면 쉽게 부서집니다. 대강 엄지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의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진한 배떡 로제 떡볶이에 사용했던 재료들도 사용할 겁니다. 우선 베이컨을 2cm 간격으로 자르고 비엔나 소세지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칼집을 내줍니다. 베이컨과 비엔나는 원하시는 만큼 넣으시면 돼요. 닭이 익으면 육수와 닭을 분리해줍니다. 이제 다른 팬을 준비하시고 기름을 넣어줍니다. 지금 저는 베이컨과 소세지를 먼저 볶았는데 지난 배떡 로제 떡볶이 영상과 다르죠. 배떡에서 일하셨다고 주장하시던 분이 베이컨과 소세지를 먼저 볶는다고 댓글을 다셔서 그대로 해보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면 나중에 소스의 배떡 특유의 향이라고 말씀드렸던 소세지와 베이컨 향이 나지 않습니다. 먼저 기름을 두르고 토마토 소스 200ml를 넣어 살짝 볶아줍니다. 오늘은 찜닭이기 때문에 배떡 소스와 배합의 양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볶아줍니다. 이렇게 하셔야 배떡 로제 떡볶이에서 보셨던 빨간색 기름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크림 150ml를 넣고 잘 섞으며 끓여줍니다. 떡볶이에서는 맹물을 사용했었죠. 이번엔 닭육수를 사용할 겁니다. 닭육수 400ml를 넣습니다. 이때 베이컨과 소세지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육수가 끓으면서 베이컨과 소세지의 향이 육수로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썰어줬던 감자, 당근, 양파를 넣고 끓여줍니다. 이제 양념을 해야 되겠죠. 설탕 1.5테이블스푼, 소금 1티스푼, 카레가루 1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소스 양이 늘었는데 양념 양이 떡볶이와 같은 이유는 토마토 소스 자체가 이미 간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렇습니다. 양이 늘은 만큼의 비율로 설탕이나 소금을 더 넣는다면 너무 달고 짜게 돼요. 어느 정도 끓인 후에 베트남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만큼 넣으시면 돼요.
이제 익혀둔 닭을 넣고 푹 끓여줍니다. 감자가 익을 정도로 푹 끓여주시면 되는데 그동안 소스가 좀 졸아들면서 꾸덕하게 변할 거예요. 자, 이제 감자가 다 익으면 삶아둔 중국 당면과 삶은 계란이나 메추리알을 넣고 마지막으로 잘 버무려줍니다. 당면을 가장 늦게 넣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당면이 소스를 빨아들이면서 전체적으로 소스가 더 꾸덕하게 변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 볶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접시에 담고 피자 치즈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걸 만들면서 소스 맛봤을 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첫 번째로 배떡에서 일하셨다는 분의 주장대로 베이컨과 소세지를 먼저 볶았더니 소스에서 베이컨과 소세지의 향이 전혀 나지 않아서 엄청 놀랐고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닭 요리로서의 맛이 아니라 엄청 당황했는데요. 뭐 맛이 없어도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 어쨌든 요리를 완성했는데 오호. 야, 이게 닭을 먹어보니 맛있네요. 가장 걱정했던 감자나 당근도 전혀 위화감 없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 소스 정말 재밌는 녀석이네요. 와, 신기하게 잘 어울리네. 한 가지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이런 당면에 이제 질리신 분들은 파스타면을 넣어서 함께 요리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스가 파스타 소스 베이스니까 굉장히 잘 어울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다음부터 로제찜닭을 만들어 먹을 일이 있으면 저는 배달 음식 시켜 먹지 않고 이걸 만들어 먹을 것 같아요. 이 소스로 로제찜닭을 만들어 드셔보시고 궁금하신 베이컨?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대신 요리했으면 하는 음식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친구와 SNS에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쿠킴이었습니다.